기계화로 인해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그리움이 남는 요즘. 오늘도 우리 삶의 한 부분을 지키며 60년 동안 꿋꿋하게 오로지 한 길만 걸어가고 있는 대장장이 최춘식 씨를 지금 만나봅니다. 사람들로 바글바글한 시장, 40년째 장날만 되면 광주에서 이곳으로 원정 나선다는 대장장이 최춘식 씨. 그는 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대장장이 열곡 뭐 이런 거 만드는데 거기 저기 여기 대장장이 하나밖에 없어요. 저 끝에 가더라고. 대장장이 저. 어르신들이 다 아는 거 보면 대장장이 춘식 씨가 이곳의 명물인가 봅니다. 최춘식 선생님 혹시 어디 계세요? 누구 여기 최춘식 여가요 여가. 선생님이세요? 네. 올해로 대장장이 경력만 63년. 지금도 쉬지 않고 물건을 두드리고 계셨네요. 그의 손을 거쳤다 하면 손님이 원하는 대로 물건이 뚝딱. 모퉁이에 자리 잡고 있지만 소문 듣고 찾아온 손님들로 줄을 섭니다. 내가 원하고 싶은 대로 만든 공장. 그런데 자세히 보니 안전장비 하나 갖추지 않은 채 일을 하는 대장장이 춘식 씨. 위험해 보이는데요. 몇 개 하는데 뭐 몇 개. 영광스러운 훈장 같은 그의 손이 만들어낸 물건만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잊혀져가는 풍경에 지나가는 사람 한 번쯤 돌아보게 만드는 이곳. 장은 있더라도 이제 대장간은 없잖아요, 여기가. 근데 지금 순창장에 있었는데 모르겠네요. 거기도 가봤는데. 그 창평장, 여기가 있어요. 석곡장도 있는데 대장장이 없어요. 아니 대장간이 무슨 AS 센터인 것 마냥 손님이 갑자기 갈퀴를 보여주는데요. 요거 약에. 요거 떨어진 게 꼬들어져 보더라고. 아니 대장간에 웬 수레까지 등장했습니다. 1년 이하가인데 여기 이제 여기 적재함을 고정하는 여기가 다시 대봐봐. 예, 떨어져 버려서 사장님한테 예, 하나 용접하고 구멍도 뚫어주라고. 물건을 손보는 사이 슬쩍 옆에서 망치를 건네주는 저 여인은 조수신 것 같은데요. 응, 맞아. 조수. 남자들 가득한 이 대장간에서 대장장이 춘식 씨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여인, 바로 아내 박귀래 씨입니다. 혼자 하시려면 바쁘니까 내가 옆에서 끌들어줘요. 입맛에 맞게 요리하듯 손님이 원하는 대로 물건을 고쳐주는 춘식 씨. 아이고 손님, 대장장이 잘 만나셨네요. 이거 하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오고 있습니다. 중국산들은 강한데 얼른 뿜질러져 버려요. 쓰다 보면은. 그래 여기 대장장이 해준 것들은 예, 부드러워요. 아까 어르신도 얘기했다시피 되게 부드럽고 또 여기 와서 다시금 뭔 하자가 생겼을 때 여기 성냥해서 쓸 수 있고 고쳐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분이 이 농기구를 여기 만드는데 쓰기 좋게끔 만들어줘. 제일 편리하고 서비스도 좋고 이렇게 야무게 봐가지고 또 달라면 좋은 거 골라서 주고 자기 거라도. 추억 속으로 사라져가는 대장간에서 세월을 정지한 듯 묵묵히 일하고 있는 춘식 씨. 그는 어떻게 대장장이의 길에 발을 들이게 된 걸까요? 때는 1955년. 중학교 2학년이었던 춘식 씨는 수업이 끝나면 책가방을 집에 던져놓고 매일 향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6.25 난 후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물건이 귀한 때고 우리 고숙님이 철물 장사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물건은 귀하니까 그걸 견본을 주면서 그는 그거 만들어다 보라고. 춘식 씨는 대장장이의 길을 걸으며 한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고 60년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주변 대장간들은 하나둘 사라지고 유일하게 광주에 남은 대장장이 최춘식 씨. 대체 왜 그는 아직도 이 길을 지키고 있는 걸까요? 갈아지면은 와서 고쳐서 얇게 또 거식 해가지고 잘 들게 고쳐서 쓰고 그런데 지금은 고치고는 고친 데가 없어. 그러니까 옷가 가면 있더라. 입소문이 또 있거든. 그래갖고 옷가로 또 찾아온 손님도 있다가 얘기야. 내가 만든 물건 필요해서 사러 온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냔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 시간 날도 눈이 아무리 많이 와도 가서 문 열어놓고 있다 온 사람이야. 세월이 많이 흐르고 시대는 변했다지만 아직도 자신을 찾아주는 손님이 있어 대장장이의 길을 멈출 수 없다는 춘식 씨. 그리고 춘식 씨 옆에는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며 살아온 아내가 있었기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밥도 챙겨주지, 청소도 해주지, 같이 와서 얼마나 더 벗이 되고 얼마나 좋아요. 나 혼자 것이 한다면 솔직한 얘기가 하기 힘들게. 이거 시커머니 지금 젊은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저 공사판에 가봐. 젊은 사람들 전부 애국 사람들 와서 일하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사판에 일한 사람은 10명에 하나 둘 뿐 없어. 응? 그렇게 깨끗이 편히만 살라고 그래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은. 사실이 그래. 나한테 이것이 걸랑가는 몰라도 아까 옷가에서도 봤지만은 나를 필요해서 온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당장 내가 그걸 아는다 해봐.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고 말이요. 갈 데가 없잖아. 이 시대의 대장장이로 살아간다는 건 때때로 찾아오는 외로움을 마주하는 숙명과도 같은 일. 하지만 때리면 때릴수록 단단해지고 모양을 갖춰나가는 쇠처럼 그는 오늘도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아버지 얼른 들어가시오. 고생하셨다. 들어가야지 이제. 아들이세요? 응? 아드님이세요? 그러지. 대장장이의 명맥을 잇기 위해 대장간에 뛰어든 아들 종호 씨. 60년 경력의 대장장이 선배인 아버지 춘식 씨에게 많이 혼나기도 했을 것 같은데요. 하려고 한 것만 해도 시간 고마운데 혼내면 쓰겠어? 안 하면 처음 배울 때는 굉장히 혼났죠. 어떻게 혼나셨는데요? 상상이 안 돼요. 뭔가 진짜 하루아침이 안 돼요. 저것이 하루아침이 안 되고 엄청 뭐랄까 그만큼 자기가 본인이 배우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야. 눈싸움이 줘가지고 많이 보고 많이 거시게 해놔서 다 잘하더라고요. 아들이 젊으니까 더 잘해. 나의 아들도 더 잘해야지. 식구들끼리 모두 한합이 되어가지고 자든 해나가는 게 그게 좋지 않아요. 그 식구끼리 막 니꺼 내꺼 찾고 이리 막 복잡하니 막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싸우는 거 막 그런 집도 많지 않아.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아무튼 좋아요. 잘 난다. 얼른 들어가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대장간을 지키는 아들이 있기에 춘식 씨는 이제 든든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데 하려고 하지도 않은데 우리 아들이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좋아. 뒷전 내 것이를 이어서 앞으로 오고 싶으면은 이제 우리 아들 세대가 제일 좋을 거야. 남들과 다른 삶을 매질하는 대장장이. 누군가 기억하고 찾아주는 존재로 남아있기에 이 시대의 대장간은 여전히 힘찬 망치질 소리가 끊기지 않습니다. 몇 가지 살려면 성적이 여기 있어.
여기도 없어요. 도대체 갈 길이 어딘지. 있습니다. 여기에는 길이 있어요.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이라는데 꽃피는 봄이 오긴 오는 걸까요? 야속한 그 이름 봄입니다. 그러나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고 책 속에는 늘 길이 있는 법. 봄이 오는 지름길을 우리는 책 속에서 찾았습니다. 종이의 감촉이 너무 좋아요. 좋아하는 구절에 줄치면서 읽는 재미. 단순한 정체기를 넘어 곤두박질 치던 우리의 감성지수. 메마르고 얼었던 마음에 따스함 한 스푼이 절실한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책을 통해 감성 보릿고개를 이기는 시간. 책의 도시 경북 영주에서 함께 하시죠. 먼저 찾은 곳은 한 서점. 겉보기엔 평범한 것 같아도 켜켜이 쌓인 세월이 구구절절합니다.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손자까지 알만한 사람은 다들 한 번씩 다녀간 곳이라는데요. 와, 책들 많습니다. 여러분, 책 속에 길이 있다가 아니라 책들 사이에 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책 정말 많네요. 책의 향기도 좋고요. 그런데 이 서점이 경북에서 가장 오래된 서점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게 된 건가요? 1954년에 문을 열어가지고요. 올해로 64년째입니다. 64년? 예. 일대 2대 사장을 대신해 흔쾌히 서점 운영을 맡았다는 3대 사장 송태근 씨. 한국전쟁 때 작은 판잣집에 간판을 걸었던 그 역사를 이어가기 위함이었다는데요. 이제는 낡은 모습 대신 현대적인 풍경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책장 한켠엔 낡은 책들이 가득합니다. 교양서적, 만화책, 참고서, 잡지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서점하면 학생들이 좀 많이 찾을 것 같거든요. 네, 요즘 학생들이 학기 초라서 학습 참고서도 많이 보러 오고요. 특히 뭐 서점을 한 바퀴 둘러보고 재미있는 책이 있으면은 보기도 하고 사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서점은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 나이 드신 분들이 시인에 오셨다가 옛날 추억에 많이들 들리시곤 합니다. 굳이 책을 사지 않으시더라도 서점을 둘러보고 학창 시절을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어린 단골들도 많고 추억을 찾아오는 이들도 있다 보니 서점 이야기꾼이 다 됐다는 주인장 송태근 씨. 희끗해진 머리칼만큼 세월이 훌쩍 지났지만 책을 사랑하는 마음은 오히려 커졌다고 합니다. 먼지가 쌓여도 손길이 가는 낡은 책을 버릴 수 없었다는 송 사장. 책의 진정한 매력 역시 종이의 감촉과 향기에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저도 한때는요 문학 소년을 꿈꿨습니다. 사실 이 서점에 주는 매력이라 하면요, 요즘은 인터넷에서 클릭 한 번으로 쉽게 책을 구매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서점에 오면요, 이 책의 향기도 맡을 수 있고요, 이 책을 직접 넘겨도 보고 계획에 없던 책을 이렇게 좋은 책을 또 구매도 할 수 있고, 이게 바로 서점에 주는 매력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도요, 시간 내셔서 서점에 오셔서 책의 향기와 책의 감수 속에 한번 빠져보시죠. 그렇게 기정 씨도 한참을 책 속에 빠졌더랬습니다. 한때 서점은 책방이라 불리면서 학생들의 모임방이자 이야기 공간의 역할도 했었는데요. 이런 서점을 대신해 요즘은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카페 공간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무엇보다 학창 시절 참새가 방앗간에 다녀가듯 했던 만화방의 추억을 이제는 만화 카페가 이어가고 있죠. 여러분, 만화책이 정말 가득합니다. 가득해요. 저도 어릴 때 만화 정말 좋아했거든요. 부모님께 이 참고서 산다고 용돈 받아서 만화방 달려가곤 했는데 만화를 보니까 어릴 적으로 막 돌아간 것 같아요. 제가 어릴 적에 봤던 그 만화도 있을까요?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야. 컵라면 물이 퉁퉁 붓는지도 모르고 푹 빠져들었던 흑백의 만화책들. 요즘은 웹툰 시장이 커지면서 컬러툰 책들을 볼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옛 만화책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모릅니다. 특히 이곳은 대학가 주변에 자리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거나 모임을 위해서 자주 찾는다는군요. 이 만화, 저도 학창 시절에 만화방 참 많이 다녔거든요. 네. 그런데 이곳은 정말 만화 보기 좋은 아늑한 공간인데 주로 이런 공간은 어떤 분들이 많이 찾나요? 추억을 만화방을 회상하시면서 이런 엄마 아빠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엄마들은 혼자 오기 못하시니까 애들 데리고 오셔서 이렇게 만화책도 보여주고 애들 뭐 책도 있어요. 그 책도 보고 이렇게 지내면서 어머님은 휴식을 취하고
또 먹을 거를 먹으면서 저녁도 해결하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커플들이 오면서 독립된 공간에서 데이트도 즐기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시험 기간에는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공간. 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차도 마시고 밥도 챙겨 먹고 이만한 아지트가 또 있을까요? 눈치 볼 필요 없이 각자의 공간에서 책과 함께 힐링하는 것. 나른해지는 봄이라 더 끌릴 수밖에 없겠죠? 저 이거 원래 이 책을 읽으려고 했는데 너무 어지럽고 막 집중 약간 흐트러지는 느낌이 와가지고 이거 만화책 읽으면서 머리도 식힐 겸 해가지고 이쪽으로 와서 이 책도 많이 읽고 일단 책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래서 공간도 굉장히 아늑하니까 약간 여기 안에서 책을 읽으면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느낌? 그래서 굉장히 좋고 음료랑 음식도 굉장히 종류가 많아가지고 골라서 이렇게 먹는 재미도 있는 한마디로 신개념 책 문화 공간이라고나 할까요? 골라보는 재미에 골라 먹는 맛까지 남녀노소 휴식 공간으로 또 추억의 장소로 딱입니다. 짬짬이 쉬어갈 만한 곳이 필요한 모든 분들께 강력 추천할게요. 사장님, 네. 만화책 보다 보니까 네. 갑자기 배가 출출한데 네. 맛있는 거 없나요? 맛있는 거 여기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와, 메뉴가 정말 다양한데요. 저는 네. 떡볶이, 그중에서도 치즈 떡볶이 주세요. 네. 자, 그리고 네. 음료는 핫초코. 치즈 떡볶이랑 핫초코요? 네. 네. 오랜만에 그때 그 시절을 추억하며 여유를 부려보는 기정 씨. 문학소년까지는 아니어도 개구쟁이 중학생이 되어봅니다. 만화책과 먹을 것만 있으면 날 새는 줄도 몰랐던 시절.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아직은 시린 봄날을 훈훈하게 만들어준 것 같네요. 사장님 책 다 봤습니다. 네, 재밌게 보셨나요? 아우, 너무나 편안하게 아주 네. 재밌게 봤어요. 완결은 짚고 가시는 거죠? 완결은 다음번에 또 들려야죠. 아, 네. 언제든지 책하고 휴식이 필요할 때는 네. 언제든지 놀러 오세요.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재밌는 책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이런 공간 꼭 한번 놀러 오세요. 마일리지 쌓듯 독서를 했던 시절도 있었고 책을 읽자는 범국민 운동이 일기도 했지만 평균 독서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 때문에 영주에는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소소한 모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모임이 한창인 아트스퀘어를 찾았습니다. 오, 아니 다들 이 토론이 한창인데 어떤 모임일까요?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들 책을 앞에 놓고 이야기꽃이 활짝 펴졌는데 어떤 모임인가요? 저희는 책 읽기가 좋아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책이 좋아요. 소소하게는 서너 명이 모여서 책 하나로 소통하는 책 사랑 모임인데요. 요즘 북카페를 중심으로 이런 모임들이 제법 늘어나고 있다니 여전히 아날로그 책의 감성은 인기가 좋습니다. 책을 사랑하는 모임. 이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이 마음의 양식을 함께 나눠서 그런지 얼굴빛이 다들 환하세요. 고맙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모임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일상에 모두가 다 지쳐 있다 보니까 실제 한 달에 책을 한 권 읽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한 달에 책이라도 한 권씩 읽으면서 마음의 정서를 쌓으려고 이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날도 없고 그럴싸한 모임 이름도 없지만 틈틈이 읽은 책들을 서로 나누고 토론하는 시간. 봄이 가까워지는 이 계절 책 한 권만으로도 이야기꽃이 활짝 피어납니다. 그 일상에서 요즘 사람들 만나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책은 부담 없이 접근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들을 쉽게 읽어볼 수 있다. 이제 그런 점이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 느끼는 묘한 매력이 있고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루할 때는 재미를 주고요. 외로울 때는 위로가 되어주는 친구. 그야말로 책의 매력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사람들. 이렇게 영주에는 수많은 독서 모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매년 봄이면 북 페스티벌을 열어 독서의 즐거움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책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나에게 책이란 삶의 길잡이. 친구. 좋은 선생님. 책 시장은 점점 스마트해지고 있고 대한민국 평균 독서량은 줄어들어도 여전히 우리 주변엔 책장을 넘기고 줄을 그으며 읽는 아날로그 감성이 남아 있습니다. 얼었던 모든 것이 눈 녹듯 풀리는 요즘 묵직하고 따뜻한 책과 함께 봄의 감성을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책 속에 길이 있다. 책은 마음의 양식. 책 읽는 재미가 기가 막히네.
겨울을 무채색이라 했던가. 혹독한 겨울에도 여전히 푸른 섬 안면도는 비로소 제 가치를 만나는 이 계절에야말로 진면목을 볼 수 있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산책하는 것도 천천히 걸어가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안면도 소나무의 향기를 따라 함께 걸어보시죠.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소나무 천연님이 자생하는 안면도. 이곳은 수령 100년 내외의 안면송이 울창하게 자라고 있는데요. 자신만의 별칭을 가질 정도로 독특한 특징이 있는 안면송은 외부 유출이 금지되어 있어 세상에서 오로지 이곳에서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언제 찾아가도 푸른 섬 안면도 변함없이 한결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나무들 중에 지금 앞에 있는 이 크고 멋진 나무들 여기서만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먼 길을 올 보람이 있네요. 그 귀한 안면송을 벗삼아 숲길을 걸으니 들으시는 숨조차 소량비가 가득 퍼지는 듯합니다. 하늘을 향해 길고 곧게 뻗은 기상이며 북디붉은 정열을 품은 안면송은 그만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나무의 원래 모양은 원뿔형이죠, 이렇게. 네. 원뿔형인데 안면도 소나무는 하단부와 맨 위 상단부를 빼고 나면 원통형으로 생겼어요. 통직한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네. 이 사람의 중심에서 보면 이런 모양보다는 이 모양이 효용성이 더 높겠죠. 잘라버리는 부분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안면송을 같이 있다. 그래서 태백송보다 따로 분류를 하게 된 거예요. 야, 같은 나무이더라도 어디서 자라는 거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 꼭대기 부분에만 나는 잎이며 전체가 고른 굵기를 가진 안면송은 그 가치를 인정받은 것인데요. 바닷가에 자라면서도 목질은 해송보다 유연한 적송에 잔가지 없이 쭉 뻗은 모습이 나무에도 기품이 흐릅니다. 그래서 안면송은 일찍이 궁궐이나 선박용으로 쓰임이 다양했다고 하는데요. 수원성을 질 때 안면도 소나무 334그루가 올라가서 기둥용과 석가래용으로 썼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기록상으로는 그게 제일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사이즈를 보면 길이가 9m. 9m면 3층 정도 높이죠. 네. 지름이 67cm. 되게 크네요. 네, 지름이 67cm. 지금 안면도 역사를 우리가 80에서 120년 된 걸로 보니까 일제가 와서 피해를 주기 전까지 나무가 대부분 그렇게 생겼다라는 거죠. 나무는 그 민족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한다고 하죠. 우리 민족이 고난을 겪은 시기, 안면송도 함께 그 순환을 겪어야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몸에 새겨진 상처를 고스란히 안고 삽니다. 네, 이 모습이 일제 그 말대에 송진을 채취했었던 흔적들이에요. 이 생나무에다가 이렇게 V자로 이렇게 아래로 만들어 가지고 밑에서 송진을 채취해 가지고 저거를 한번 정제를 하게 되면 송탄유라는 것들이 만들어져서 그것을 항공유나 휘발유로 섞어서 비행기에도 쓰기도 했고 또 선박의 기름으로도 쓰기도 하고 자동차 기름으로도 썼어요. 우리 안면도 자연휴양림에도 약 한 80여 그루가 저렇게 지금 남아 있는데요. 곳곳에 참 안타까운 흔적들입니다. 나무에게 송진은 아픔을 표현하는 피와 같은 것. 아물지 못한 흉터를 보며 우리가 새겨야 할 역사를 돌아봅니다. 아니 나무에서 이렇게 잔쳐 있는 거 보면 그때는 얼마나 아팠을까. 와 정말 사람이 아픈 기억을 잊을 수 있어도 나무가 이 아픈 기억을 안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나무야 미안해. 안면도 자연휴양림 내에 자리한 전시관에는 목재 생산 과정과 용도를 알기 쉽게 소개해놨는데요. 죽어 천년을 간다는 나무는 미처 생각지 못할 만큼 우리 생활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또 이곳에는 원래 섬이 아니었던 안면도가 섬이 된 역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쌀을 조국 운반선들이 이쪽으로 운행해갖고 개경까지 올라갔는데 여가 많이 발달이 돼 있어서 피해를 입다 보니까 네. 대책을 강구하자 한 것이 지금 천수만. 네. 천수만에서부터 저기 굴포운하라고 돼 있죠? 네. 가로림만까지 내륙을 운하를 뚫으려고 노력했어요. 그게 1134년입니다. 고려 말쯤 되죠. 당시 토목 능력이 부족해서 결국 실패했어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안면도를 만들어서 백길이 이렇게 조성이 됐던 것을 요것만이라도 회피해서 이렇게 올라가자. 그래서 만드는 것이 판목운하고 지금 안면도가 된 겁니다. 아름다움과 상처, 거기에 깊은 역사까지 간직한 안면송은 이미 우리에게 특별해지는데요. 여기에 또 하나, 가장 편안한 휴식이 되어주는 안면송의 매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곳에서 또 이런 나무로 돼 있는 집들이 있으니까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 통나무인데. 우와, 여긴 더 좋다. 이거 너무 이쁘다. 이게 다 나무예요? 신기하다. 향도 나고 되게 좋다. 이야. 외관뿐 아니라 집안까지 온통 안면송으로 지어진 집이라니. 여기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나무 향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다락방이라 여자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빨리 오세요. 빨리. 우와, 너무 좋다. 이런 데서 하룻밤만 자면 정말 아침에 깨우는 느낌으로 공기도 맑고 기분이 좋잖아요. 솔향기를 가득 머금은 공간은 지친 몸도 마음도 편히 쉴 수 있는 휴식처가 되어주기에 적당한데요. 나무에 둘러싸여 숲 안에 머무는 듯 집이 된 나무는 또 다른 여운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꽃이 피고 잎이 무성한 계절을 넘어 모든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민낯의 계절. 그래서 겨울나무 사이를 걷다 보면 꾸밈 없는 그 자체에 더 편안해지나 봅니다. 바쁜 세월 속에서 살면서 가끔은 이렇게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산책하는 것도 천천히 걸어가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겨울이지만 숲이 솔직한 모습을 이곳에서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진노색의 솔가지가 나지막한 하늘이 되는 안면도. 그곳에선 솔향기를 벗삼아 걷다 보면 발길 따라 푸른 바람이 불어옵니다. 사철 늘 푸른 섬 안면도. 그곳에선 솔직한 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 반려견 때문에 울고 웃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낌없이 사랑을 줘도 아깝지 않은 또 하나의 가족을 위해 요리하고 옷을 만들고 하루하루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이 덕분에 이 집 강아지 호강하네요. 너무 이쁘죠. 미치겠어요. 너무 이뻐.
싶어서. 일상에 활력을 심어주는데도 반려견만큼 든든한 지원군이 없답니다. 낯선 이를 보면 무서울 정도로 지저대다가도 주인만 보면 꼬리를 살랑살랑. 이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먹이는 애완동물을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무술년 황금 개띠해 반려견과 함께 행복 가득. 이들이 반려견을 사랑하는 이유 함께 들어볼까요? 강아지는 내 사랑을 외치는 첫 번째 주인공. 안녕하세요. 다리 별이 엄마 이정주 씨 반갑습니다. 시집도 안 간 아가씨를 두 아이의 엄마로 만든 주인공들. 아하, 여기 있었군요. 그런데 갑자기 방문한 촬영팀 때문인가요? 좌불안석 겁을 잔뜩 먹은 것 같은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아이들에게는 사연이 있답니다. 얘네가 이제 지인 집에 한번 파양이 돼서 갔어요. 그 집에서도 잘 키우겠다라고는 했는데 역시 뭔가 가족 간에 서로 안 맞는 게 있어서 파양 직전이더라고요. 여러 번 입양과 파양의 과정을 거치며 상처를 받은 다리와 별이를 이정주 씨가 받아들이게 된 건데요. 내려가요. 당시 이정주 씨도 삶에서 큰 시련을 겪었던 터라 가족의 인연을 맺기까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곱도 못 떼고 거의 학과장 선생님한테 이제 끌려가다시피 한 거죠. 이제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학교를 잠시 쉬는 건 어떻겠냐. 부푼 꿈을 안고 올랐던 일본 유학길. 그러나 낯선 나라에서 학비 벌어가며 공부하느라 몸과 마음에 병이 든 채 돌아왔어야 했다는데요. 그러니까 온전히 스스로 혼자 감내해야 됐기 때문에 한 2달 동안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 불면증? 그러면서 이제 우울증이 시작이 됐었죠. 가족과 불화까지 겹쳐 우울증이 점점 깊어질 무렵 운명처럼 별이와 다리를 만난 거죠. 야! 놀 기분이 아니야? 근데 얘네가 있으니까 안 좋은 생각을 할 새가 없어요. 계속 엄마 안아줘, 뭐 맨날 뭐 먹을 거 줘. 오롯이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강아지들을 돌보며 이정주 씨의 인생에 책임감과 동시에 활력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강아지들에게도 지극정성이죠. 많은 분들도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긴 한데 제 주변에서는 제가 조금 유별난 엄마? 사실 조금은 차고 넘치도록 유별난 건 맞습니다. 강아지 옷을 만들기 위해 바느질을 배워 플리마켓에 내놓을 만큼 실력을 쌓았을 정도니까요. 자주까지는 아니고요. 애들이 밖에 나갈 때 좀 이쁘게 입고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저희 애들 때문에 처음으로 만들기 시작한 게 이렇게 됐어요. 바느질 하나도 못했어요. 우리 랑꾸레미 옷 입을까? 일로 와, 랑꾸. 아그 좋아, 아그 좋아. 이정주 씨가 별이 다리에게 옷을 직접 만들어 입혀주는 일. 단순히 털보호, 방언의 의미를 넘어 사랑을 덮어주는 일이랍니다. 별이도 이리 와. 그런데 그때 뭐지? 조건사님. 랑꾸레미 이리 와. 딸미. 어머니가 전화한 건데요. 달래미 여기 있어요. 아는 목소리에 신났습니다. 달래미는 달래미고 뭐 힘들게 하는 사람 없어? 힘들게 하는 사람 없어? 왜 없어? 어느 날 선물처럼 찾아온 별이와 다리. 이정주 씨의 마음만 달래준 게 아닙니다. 틀어졌던 가족관계도 다시금 이어졌는데요. 이렇게 그간 잊고 지냈던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되찾게 되니 삶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도 시작하게 됐고 독서 모임이며 동호회 활동을 하며 세상 밖으로 나온 건데요. 이는 많은 이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반려견을 가족이라 부르는 이유랍니다. 저희 부부가 아기가 없다 보니까 아이 대신 고마워요. 얘가 있어서 제가 마음이 많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그래요. 신랑보다도 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오로지 저만 보고 저만 위해서 옆에 있고 하니까. 다리 별이로 인해 희망을 선물 받은 이정주 씨를 비롯해 모든 애견인들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웃으렴 모두 건강하세요.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충북 음성의 한 시골 마을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도 하시지. 마을 회관 가득 도복 맞춰 입고 운동 준비하는 사람들 가운데 오늘의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런데 임태임 씨가 반려견 소개에 앞서 자랑할 게 있다는데요. 바로 동방무예라 불리는 전통 선술입니다. 긴 호흡과 더불어 부드러운 동작으로 심신을 단련하는 일종의 무술이지만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생활체육으로 인기가 많은 운동법이라네요. 호흡 같이 하기 때문에 이 몸 안에 혀를 돌려주는 거예요. 침을 맞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경락을 이게 손을 돌리면은 이게 다 돌아가서 경락을 자극시켜 이 어깨까지 다 시키는 거예요. 이곳 봉곡리에서 경상도 댁이라 불린다는 임태임 씨가 귀촌 후 주민들에게 전통 선수를 전파한 거죠. 그야말로 임태임 씨, 봉곡리 건강 전도사입니다. 나 같은 경우에도 자꾸 뭘 먹으면 체하니까 3년 전에 이 언니가 여기 가면 너 체하게 해줄 거니까 가자 하면서 그래 따라가지고 그 내가 벌써 지금 3년인데 선수를 매개로 이웃들과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는 임태임 씨. 그러나 지금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귀촌 초기 임태임 씨와 이웃 간에는 넘어야 할 높은 장벽이 있었답니다. 바로 사투리인데요. 안 판대잖아. 그래서 그래 알았다니까 그래 아까 지금 다시 몰랐어. 경상도다 보니까 이 액센트가 굉장히 세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한 톤이 높은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오해하기가 딱 좋아요. 경상도 아내가 강원도 남편을 만나 충청도에서 살고 있으니 사투리 때문에 겪는 오해가 비단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찌랄한다 하고 지킨다 하고 뭐 이래 얘기하는 게 보통인데 표준 말은 얘기한다 하고 이래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 말을 쓸 줄도 모르고 지킨다 하고 이랬었단 말이라요. 그러니까 감히 남편한테 짓거린다 한다고 이거 저 뭐고 오시는 분들도 내 경상도 사투리 억센 사투리 들으니까 웃기지요. 많이 힘들어요. 지금도 물론 많이 힘들어요. 그냥 별 뜻 없이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상대방은 그걸 가지고 자꾸 오해를 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몇 년 동안 입을 닫아버릴 만큼 사투리 때문에 겪은 아픔은 컸습니다. 미호야. 어구 지장해 한 명 왔네. 어구 지장해 한 명 왔네. 요 삼촌 닮았는데 삼촌. 그런 임태임 씨를 위로한 반려견 미호. 그런데 그놈 성깔 한번 대단하네요. 내가 앉아 보면 이렇게 짖어요. 결국 미호는 격리 조치. 삼촌한테 간 못해 임마. 아이고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요. 예. 삼촌들 왔다고 할매가 막 미호를 가져왔어. 없다. 삼촌들 갔다 없다. 삼촌들 갔다 없다. 미호 빠빠. 이제야 좀 진정이 된 건가요? 자꾸 그렇게 쌓여. 삼촌아 해줄게. 아이고 시원하다 해줄게. 원래 미호는 아들 내외의 강아지였습니다. 며느리 임신을 위해 썩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떠맡은 게 뜻밖의 선물이 된 거죠. 우리 집 양반이 나한테 조금만 큰 소리로 얘기를 해도 자가 막 울어요. 막 큰 소리를 막 짖으니까 아우 내 편 들어주는 강아지가 있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난 울 뻔했다니까 눈물 날락해가지고요. 무조건 아내만 싸고 도는 미호를 보며 소외감이 들었던 걸까요? 개라면 몸소리치던 남편이 점점 미호와 놀아주는 시간이 늘어나고 덕분에 부부관계도 좋아졌습니다. 내가 자를 데리다가 우리 집 양반도 그렇고 정이 드니까 이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먹이는 애완동물을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하는 거를 알은 거지. 반려견 덕분에 행복을 찾은 임태임 씨. 그녀의 미호 사랑은 온 동네 동물로 이어졌습니다. 얘네들이 청결락하는 다키라요. 남의 집 하우스를 빌려 20마리의 닭을 사다 풀어놓고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여다본다는데요. 그 정성에 동네 사람들도 놀랄 정도라네요. 그래도 애들 발 시릴까 봐 내가 왕개를 이래 갖다 깔아주잖아요. 내가 이런다고 그래 이 하우스 주인 사장님 그거 가잖아요. 하여튼 웃긴다 하면서 닭 발 시릴까 봐 왕개 깔아주는 사람은 사모님밖에 안 봤어 이렇게 날로. 되는 것들이 뿐만 아닙니다. 우리 집 남의 집 가릴 것 없이 동물이라면 눈에 띄는 대로 물 주고 먹이 주고 한 번이라도 쓰다듬어 줘야 발길이 떨어진다는 임태임 씨.
그런 그녀에게 요즘 한 가지 바람이 있다는데요. 지명 다 할 때까지 이제 더 이상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만 살아주면 좋지. 또 하나의 가족 반려견과 함께 무술년 개해 행복하길 바랍니다. 여기 누구보다 열정적인 아줌마들이 있습니다. 나이살이 웬 말이냐? 날씬한 몸에 화끈한 성격으로 아줌마들의 부러움과 질투를 한 몸에 받는 몸짱 아줌마. 연일 북색통을 이루는 대박집 주인장 또한 아줌마 파워 제대로죠. 내가 모르는 나에 대한 그 발견했어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느낌? 살 빼려고 시작한 운동으로 인생이 궤도까지 수정했다는 집념의 아이콘. 사람 좋아하는 성격으로 갱년기 우울증 가볍게 극복한 긍정의 힘. 대한민국 아줌마 열전 지금 시작합니다. 새해 결심이 서서히 무너질 무렵 악마의 유혹 따윈 가볍게 물리치고 아침부터 운동에 매진하는 아줌마들 가운데 유난히 눈에 띄는 얼굴보다 더욱 돋보이는 몸매.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안녕하세요. 몸짱 트레이너 최성원입니다. 살 빼고 건강관리하고자 모인 아줌마들 사이에서 희망의 증거로 불린다는 최정원 씨. 20대의 젊은이들도 힘들다는 머스킨 대회에도 다수 출전한 당당한 40대입니다. 물론 지금의 명성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죠.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운동을 시작해 피겨에로빅 전문 강사로 자리매김하기까지 남모를 고충도 많았다 하는데요. 처음에 사실 제가 트레이너 일을 할 때 되게 힘들었던 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 때문에 힘들었어요. 다른 분들하고 트레이너 분들하고 거의 한 10살, 11살 차이가 났던 거라서 저를 써주려고 했던 센터도 없었고. 그러나 약점은 호재가 됐습니다. 결혼해서 애들 키우며 시쳇말로 푹 퍼진 아줌마가 몸짱 트레이너로 변신한 사연은 자신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엄마들의 마음을 많이 알고 또 뭐 다이어트 할 때 힘든 점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알려주고. 저처럼 좀 이렇게 아이를 낳고 출산 경험이 있고 이렇게 몸이 안 좋은 분들이 지금 이 연령대에 우리가 근력을 만들어서 어떻게 운동을 해야지 그다음에 뭐 갱년기나 이런 걸 견딜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꼼꼼하게 짚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지만 와이드 스쿼트는 주동근이 허벅지 안쪽이에요. 안쪽 올려서 최대한 늘려줬다가 올라오면서는 엉덩이 꽉 조여주면서 힙. 강사도 회원도 대부분 아줌마들이다 보니 요실금 때문에 운동하다 실수한 일부터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줌마 마음은 아줌마가 알아주는 거죠. 특별한 분이 아니라 저희처럼 아이 낳고 육아하면서 또 과거에 살도 많이 찌셨는데 혼자 멋지게 살도 빼시고 또 운동도 배우셔서 저희들에게 운동을 좀 멋지게 만들 수 있도록 그 전파를 하시는 분에 있어서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제 마음속에 멘토라고 생각합니다. 윤정 요즘 먹는 거 너무 줄이면 안 돼요. 갑자기 살 너무 빠지는데 계속 줄이면 더 안 빠지니까 약간 좀 식단을 좀 빵이나 이런 것만 안 먹으면 되니까 단백질 위주로만 먹으면. 살을 빼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호랑이 강사로, 뭔가 마음의 건강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살가운 언니처럼 엄마처럼 대한다는 최정원 씨. 나름의 회원관리 비법이라는데요. 바로 아줌마의 내공이죠. 그 회원이 아니라 딸처럼 되게 아껴주고요. 사소한 거에서부터 되게 신경을 많이 써줘요. 가족 같은 분이지. 가족 같은. 네. 물론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될 일이죠. 본인 스스로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40대 후반을 바라보는 최정원 씨의 다음 목표는 4월에 있을 대회에 출전하는 거랍니다. 몸 예쁘다, 뭐 건강해 보인다라는 말 참 좋은데 사실 저는 그런 말보다는 저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내가 부끄럽지 않으면 더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그녀의 원동력은 가족입니다. 그럼? 나 이거 샌드위치 먹을래. 더 안 먹을 거야? 초코빵? 이른 나이에 결혼해서 어느덧 장성한 아들이 둘. 내 대회 나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니네는? 내가 대회 나가는 것처럼 똑같으니까. 진짜? 엄마의 든든한 응원군이죠. 잘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 어디서 막 엄마 뭐 하시냐고 물어볼 때도 되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고 그거 좋아하는 일 하는 게 멋있고 그래서 그냥 도전하는 게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니까
엄마도 하고 싶은 거 하고. 나 막 감동받았다. 야. 인터뷰 안 한다고 해놓고 요즘 자연스럽게 감동을 주는데? 지연사 화이팅! 아줌마 몸매라고 따로 있나? 누구나 노력하면 누구보다 멋진 몸매, 활기찬 인생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몸소 보여주는 아줌마들의 희망. 몸짱 아줌마 최정원 씨의 꿈을 응원합니다. 저는 정말 평범한 그냥 주부였거든요. 본인들이 하고 싶다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도전하시는 게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 저는 도전할 거예요. 무술년 새해 대한민국 아줌마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싶다는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 안녕하세요. 박윤자입니다. 점심시간 땡치기가 무섭게 손님들 발걸음 이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북새통을 이루는 대박 맛집 칼국수집 주인장이 주인공의 직함이랍니다. 주말에는 그때도 복잡하고 평일은 1시쯤 되면 조금 많더라고요. 일부러 찾아서 와야 하는 주택가 골목 작은 식당이지만 평일 주말 가릴 것 없이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는 이유. 비단 칼국수가 맛있어서만은 아니라는데요. 일단 맛있고요. 굉장히 인간적으로 장사하시는 분이에요. 손님들한테 잘하죠. 굉장히 서비스가 좋아요. 손님들 입을 모아 칭찬. 여기 세 분, 여기 네 분, 여기 분이 한 팀. 바닥이 따뜻해서 좋지. 네. 바닥이. 여기 큰일 났네. 여기 코트 입어야 되겠다. 응? 코트 입어야 되겠어. 추워. 친절하다 못해 오지랖에 이를 만큼 인간미 넘치는 주인장입니다. 아니야, 6분 아니에요. 저리 가실까? 문제가 발생하면 득달같이 달려가죠. 이게 240이요? 230 같으면 내 신발 줬으면 좋겠고. 나 똑같은 거는 240이요. 그건데. 저거 어떻게 누가 올 거야 분명히 찾으러. 지금 어디 뭐 가시는 거야? 저는 그 밑에 아니 지금 어디 가시는 거냐? 여기 앞에 커피 마시려고. 그러면 이 슬리퍼를 신고 가든지 저걸 신고 가든지. 근데 어떻게 찾아요? 아니 전화 온다니까. 거기가 가서 집에 가서 보면 자기 거 아니면 전화 한다니까. 전화 올 확률이 99%야. 안 오면 내가 새거 사줄게. 손님들 상대하는 기술이 100점 만점에 100점. 그런데 이 집 주인장이 못하는 게 한 가지 있답니다. 바로 요리라는데요. 아이고 식당 주인장이 음식을 못한다니 참으로 요상하죠. 할 줄 몰라요. 어디가? 칼국수 왜 못 만드냐? 음식은커녕 장사 경험 하나 없던 아줌마가 대박 식당 주인장이 되기까지 박윤자 씨에게는 남들에게 털어놓지 못한 사연이 있습니다. 내가 51을 시작했거든요. 그때도 달리한 게 아니고 우울증이 되게 심하게 왔었어요. 갱년기 우울증. 우울증이 심하게 와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럴 때 이제 이거를 시작하면서 10여 년 전 갑작스레 몸과 마음의 병이 찾아오면서 운둔 생활이다시피 살던 시절 어떻게든 세상 밖으로 나오고자 칼국수집을 열었다는데요. 원래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수다 떠는 것도 좋아하고 사람들하고 더불어 사는 걸 좋아하는데 해보니까 적성이 맞는 거예요. 적성이 맞고 또 내가 내 안에 내 자신이 내가 몰랐던 걸 내가 발견한 거예요. 이쪽 보셔야 되겠다. 사람을 만나고자 시작한 일. 손님 상대하는 일은 도맡아 하고 대신 음식은 전문가에게 맡긴답니다. 믿음을 바탕으로 한 철저한 분업이죠. 선생님은 여기서 얼마나 일하셨어요? 6년 했어요. 되게 오래 일하신 거 아니에요? 다른 데에 비하면? 아, 그렇죠. 딴 데 비하면 오래 하고 또 여기가 또 편하고 또 마음도 다 편해요. 사장님도 너무 좋으시고 그러니까 이게 직원들한테도 너무 잘해주시고. 정말로? 아, 그럼요. 정말이에요. 한 차례 점심 손님들이 빠져나가고 조금은 한가로운 오후 시간. 이제 점심시간 끝나고 지금 이제 조금 한가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러 가려고요. 식당 위층에 마련한 운동 공간을 찾는데요. 워낙에 식당 일이 바쁘다 보니 이렇게 집안에 도구를 마련해두고 틈틈이 운동을 한답니다. 매일 하시는 거예요? 거의 매일 한다고 봐야죠. 특별한 일 없나. 사실 박윤자 씨가 우울증을 겪은 데는 50대 초반했던 골반 수술 후유증이 컸습니다. 하루아침에 거동이 불편해졌으니 우울할 수밖에요.
박윤자 씨에게 운동은 칼국수집과 더불어 삶의 활력이랍니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웃잖아요. 근데 아프면 웃어도 웃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손님들은 더 잘하신다고. 다시금 제 발로 걸으며 웃음을 되찾자 몸 아픈 이들이 눈에 들어왔다는 박윤자 씨. 건강이 만들어낸 기적은 놀라운 거죠. 내가 갖고도 차고 넘쳐서 남에게 나눠줄 수 있을 정도니까요. 나이 좀 들었다고 나이가 이랬으니까 안 되지 이런 생각 하지 말고 그래도 지금 뭐 100세 시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뭔가를 자기 일을 찾아서 하는 게 돈도 돈이지만 어떤 사람의 그 본인에 대한 그 활력소가 된 내 자신에 대한 그런 뿌듯함이 있죠. 무술년 개해 다들 선입견 편견부터 버리라고 하죠. 아줌마라는 편견을 버리고 활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아줌마들 파이팅입니다. 별빛이 내린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별을 제가 따다 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저와 함께 하시면 별 볼 일 있는 마을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별 구경 가시겠어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곳은 장성군 북하면의 별내리 마을인데요. 옛 이름은 남창마을입니다. 마을 앞에 흐르는 남창계곡물에서 봄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이맘때 조용한 산골에선 분주하게 움직이는 일손들이 있었습니다. 고로쇠 쓰져 있는데 고로쇠인가? 안녕하세요. 야, 아유, 웬 이렇게 큰 물탱크예요? 혹시 고로쇠? 예, 고로쇠 부릅니다. 오, 제가 오면서 봤거든요. 그러셨어요? 아니 근데 원래 고로쇠라는 게 그 나무에다가 구멍 내가지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예. 왜 물탱크에 담겨져 와요? 그 자동으로 그 선을 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모아서 이제 들어온 것이 이 물에 들어온 것이죠. 그럼 나무에 구멍 뚫고 모은 과정은 예. 동일하게 진행되는데 이거는 지금 하나로 다 모아가지고 갖고 오신 거구나. 그렇죠. 마을 뒤 해발 641m인 이밤산에서는 오래전부터 자생하고 있는 고로쇠 나무들이 많은데요. 이 나무에 구멍을 뚫어 호스를 연결하면 산중에 있는 큰 직수통을 거쳐 즉시 마을의 저온 창고로 수액이 받아집니다. 최상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이런 시설이 갖춰진 거죠. 와, 호스가 이렇게 연결돼서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이제 직수통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 예. 와, 엄청 크다. 여기가 이제 100마리짜리예요. 100마리? 예. 알면 100마리지. 저는 상상이 안 가거든요. 그래요? 그럼 여기에 지금 저 산에서 한 방울 한 방울 모인 고로쇠물이 여기에 저장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마다 1월부터 3월까지 고로쇠 수액을 채취한 지도 언 25년째. 지금 가장 맛있는 때인 고로쇠물을 또 먹어봐야겠죠. 와우. 왜 이렇게 달아요? 아니 어떻게 나무에서 나온 물이 이렇게 달 수가 있어요? 네, 나무에서 그 나무가 원래 그 단맛이 나요. 그 나오면 맛있죠. 너무 부드러워. 이게 물인데 이게 물 냄새 난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가끔 예민한 분들은 이제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너무 달콤하니 맛있는 설탕물 마시는 기분이에요. 네, 근데 이제 고로쇠물은 원래 좀 달아요. 근데 이게 설탕이 아니잖아요. 몸에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와, 진짜 좋네. 이곳 마을에선 그날그날 채취한 고로쇠물은 이물질 제거와 살균을 위해 까다로운 공정을 거칩니다. 같은 경우는 그